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호전 반응입니다. 호전 반응, 호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전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죠?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도 하죠. 네. 오오 오오. 네, 이런 호전 반응. 예. 오오. 총 쏘는 소리가 나네요. 네네. 자, 호전 반응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호전 반응의 원리. 오, 시끄러운데요? 네네. 마음에 드십니까? 또 오늘도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들 많이 오셨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 요법이다. 뭔가를 하는데 무슨 요법인가를 하면, 네. 호전 반응이 온다. 근데 그게 왜 오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근데 이제 이 호전 반응은 대부분이 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밝혀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 현상을 다시 추적을 해서 추정을 해내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추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마실 분은 마셔도 되고요. 이게 또 어떤, 꼭 그런 정석,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 호전 반응. 우선 이제 우리가 먹는 거다 보니까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먹고 있죠. 반찬, 음식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우리 이제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전 반응. 네. 많은 우리가 이제 이 영양제류를 먹고 나면 심하게 오고 있는 호전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겪었던 호전 반응은 키토산을 가지고 봤을 때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졸리다, 나른하다,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올 초인데 그 홍삼하고 마카가 들어있는 그런 성분을 먹고 이게 원래 하루에 4알을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 한 방에 그냥 4알을 먹어보래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한 3-4시간 정도 지나니까는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쪽 다리, 팔, 머리 이런 데가 막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요? 진짜 추워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시까지 계속 추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냐면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는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건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이 호전 반응인가 아닌가, 또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병원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다양한데
이 호전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일부러 견디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오는 것을 일부러 견디고 있지 말고 그냥 뭐 얼굴에 염증이 많이 올라온다 이러면은 그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 몸에 있는 노폐물하고 계속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면역세포를 눌러버리면 돼요. 무엇으로? 항생제로.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아갖고 먹으면 가라앉고 또 그거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은 계속 일어나요. 그걸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 반응이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릴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지 말고 처방을 받는 것도 약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열이 엄청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해열제를 먹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버티고 있으면은 안 된다. 호전 반응이 심하게 오면은 줄이거나 끊거나 이래야지. 그걸 계속 진행하면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운 것이니까 그러지 마시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위장에 들어와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되어진 것이 일부가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완벽한 소화는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일어나고, 물론 위장에서도 뭐 10% 20% 정도 위장에서도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일어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흡수한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분해가 돼 가지고 흡수한다, 요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흡수를 한다, 여기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흡수. 근데 흡수하는 위치를 한번 봐보자고요, 소화기관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빨간 색깔 혈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혈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내 먹었던 음식물이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과정, 들어오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모세혈관, 여기 동맥 빨간 색깔 모세혈관이 흘러가면서 정맥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흡수돼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흘러간다. 근데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수용성 영양소,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게 흡수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펩타이드라고 안 써놨고 단백질이라고 안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뭐 전분 뭐 이런 거 안 써놨죠, 그죠? 예. 무기염류,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리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온 성분. 자, 여기에 보면 왜 펩타이드라고 안 써놨을까요? 단백질이라고 안 쓰고 전분이라고 안 쓰고 그냥 지방이라고 안 썼을까요? 지방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분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큰 것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석은 뭐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져야 흡수된다라는 거고요. 전분은 포도당이 되어져야 흡수되어지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렇게 써놨죠. 지방산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단분자로 만들어져야, 단당으로 만들어져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야 흡수되는 게 흡수의 정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방, 여기도 보면은 이 림프관을 통해서 암죽관이라고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용성 성분인 비타민 A, D, K, 그 다음에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산은 이제 긴 기름의 끝에 한쪽 끝이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어서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분자가 붙어 있는 그런 기름이죠. 얘가 흡수되어져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지용성은 암죽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간문맥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가서 다시 온몸으로 세포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일단 우리는 먹고 있는 게 비타민 C,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의 흡수 경로에 관한 이야기니까는 여기서 비타민 C가 유일하게 요 파란 색깔 선을 통해 가지고 흡수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은 고분자이고 우리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 키토산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뭐 100% 흡수되는 키토산, 흡수율을 높인 키토산 다 거짓말입니다. 참,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2%나 그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진짜 조금밖에 흡수 안 돼요. 네. 자, 이렇습니다. 판이 이래요. 예. 흡수되지 않는다, 키토산은. 그래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통 다 틀어 먹어도 문제가 없답니다. 없다입니다. 네.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 방에 10개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은 보통 정말 저는 균만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유산균 안에다가 우유가루, 또 뭐지? 대두, 분말, 뭐 이런 거 집어넣어놓고 막 온갖 달달한 거, 덱스터린, 뭐, 이런 거 집어넣어놓고 막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 유산균을 좋아하는 겁니다. 덴마크 유산균. 그 균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양도 안 많아요. 조금만 먹어도 돼요. 아, 균은 균으로만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집어넣어놔가지고 막.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능력 없는 무엇이, 네. 무엇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예.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온갖 거 다 때려갖고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거 때려놓은 거 여러분 별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 진짜 얼마나 먹고 있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집어넣어놔야. 자, 그 다음에 유산균은 균만 있다고 봅시다. 다른 거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이 간단하잖아요. 균만 있으면. 근데 또 온갖 거 넣어놓으니까는 이게 균 때문에 그런 건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 뭐 문제가 발생해도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잡다한 거 들어있는 거 절대 사지 마시고 먹지도 마세요. 아, 나 진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그래서 유산균은 균이다. 균만 있다고 생각하고 균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 균이 여기서 흡수되면 난리 나겠죠. 흡수 안 돼, 균. 그래서 제가 XXX 해놨어요. 오메가3는 자체가 지방산입니다. 예,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분해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흡수돼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흡수된다. BOUP 중에서는 비타민C, 오메가3 이렇게 흡수되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흡수돼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갔더니 뭔 일을 막 벌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또 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영양분,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소장의 벽,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간 정맥을 통해서 하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간다. 그래서 수용성은 이런 절차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 다음에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암죽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림프관이죠. 가슴관, 쇄골, 하하정맥, 상대정맥 해서 심장, 몸의 각부로 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자 이제 갔어. 몸에 각 부로 갔어. 각 부 여기가 이제 모세 혈관이 있는데 가고 세포에까지 갔다 이 얘기죠. 몸의 각처로 갔다 이거는 그는 뇌에도 가고 이제 손끝 발끝도 가고 네 그다음에 뭐 각 장기에도 가고 피부 끝에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죠. 열심히 막 심장이 밀어주니까 심장 펌프가 막 밀어주니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흘러가. 그래서 이제 모세 동맥 빨간 색깔이 동맥이죠. 자, 이 동맥을 흘러가는 거죠. 동맥 흘러가죠. 그리고 다시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이 다시 정맥 모세혈관으로 왔다가 정맥 파란 색깔 정맥 혈관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심장에서 밀고 다시 돌아가고 밀고 돌아가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비타민 C가 오게 되고 오메가3가 오게 되고 여기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죠. 모세혈관에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네, 모세혈관에 보이지 않는 즉 그게 이제 반투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여러분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는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고 배추 속에서 물이 빠져나오죠. 원래는 배추잎 안쪽에 들어있는 물이 줄줄줄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바깥에 소금물이 있으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배추 속의 농도보다 진하기 때문에 이 소금 분자가 그 반투막을 헤집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삼투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 분자가 들어가는 대신 안쪽에 있는 물이 빠져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안쪽에 있는 물질이 이 혈관도 반투막인데 이 혈관벽에서 안쪽으로 뚫고 영양 성분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요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능동 수송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수송되어지는 이게 지나가는 이유는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혈관을 뚫고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혈관에 구멍이 있는 거죠. 거기를 뚫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새지는 않지만은 자 일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액 성분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체액, 수분, 요쪽, 여기에 왔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여기 둥근 것들이 요거 깔색깔 한 개 한 개 되어져 있는 얘가 누구냐면 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세포에는 이런 림프관도 녹색깔이 림프관인데 이 림프관이 이렇게 박혀 있고 림프관에서는 또 여기서 노폐물 같은 걸 10% 전체 돌아가고 있는 이 물의 양 중에서 10% 정도를 얘가 흡수해 가고 나머지 90%가 이 동맥하고 정맥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포에 온 것이 이제 이 세포가 영양 성분을 집어넣어서 세포 대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 놨는데 보시면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기타 뭐 여러 물질들 뭐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질들이 세포 속으로 또 들어가서 세포 대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빠져나오죠. 노폐물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활성산소도 나오고 효소도 나오고 호르몬도 만들어져 나오고 뭐 온갖 물질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세포 대사고 이게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호전 반응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은 여기에 정맥 혈관 물론 뭐 또 다른 데도 더 있겠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포 반응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 동맥을 통해서 와가지고 요 정맥 혈관하고 요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 체액 요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약하게 나타나느냐, 나도 모르게 지나가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 달 정도나 뭐 보통 한 2주 지나고 나면 슬슬 반응이 오죠, 그죠? 한 달 섭취 후로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적어 놨는데요. 호전 반응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뭐냐면 산소, 그 다음에 전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그 다음에 미네랄 용 종류 중에서 나트륨, 염소,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이런 걸 안 먹었으니까 이게 안 왔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에 이제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안 오다가 이런 게 오면 혈관 내에서도 어떤 물질의 농도가 약간은 올라가겠죠. 뭐 저런 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또 뭐 많이 먹는 사람 엄청 많이 먹죠. 그러면 혈관 상황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동맥 모세혈관 소통이 원활해져. 이걸 먹으면. 이제 그 이유는 많이 있죠, 그죠? 적혈구가 뭉쳐 있는데 풀어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된다. 그래서 산소가 잘 온다, 많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소통이 평소에는 잘 안 되고 있다가 동맥 모세혈관이 이제 샥샥, 샥샥 물질 공급이 쫙쫙 잘 오게 되니까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물질의 농도가 변했어, 평소보다. 그러다 보면 혈관 투과성도 증가한다. 증가한다. 모세혈 물질 투과성이 증가한다. 물질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대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대사 속도가 많이 된다. 세포에서. 평소에 안 하고 있다가 막 빨라지고 많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포 대사 속도가 향상되고 촉진되어지더라. 그 이유가 바로 또 한 개가 뭐냐면 평소에 소금 양이 부족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반응이. 평소에 소금 농도가 이쪽 그 체액에, 즉 소변의 농도가 낮다. 그 다음에 체액의 염 농도가 낮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쪽은 농도가 높은 상태고 여기 낮은 경우인데 여기가 이제 높게 더 들어오면 염 농도의 개념은 소금뿐만이 아니라 미네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도 해당이 돼요. 혈중의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런 걸 보고 전부 염 다 더해갖고 염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염 농도라 하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C, 뭐 기타 이런 모든 물질들, 전하를 띤 물질 전부 다를 더해가지고 말하는 게 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이외의 물질을 다 그냥 염이라고. 그 농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혈관 안쪽은 물질 농도가 높고 이쪽 혈관 바깥쪽은 물질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양이 증가하는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을 평소에 안 먹다가 소금을 먹어버리게 되면 같아질 때까지는, 소금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는 물질 투과성이 증가해버린다. 소금 때문에. 자, 반투막 투과성이 소금 때문에도 증가한다. 나트륨 염소 공급도 증가되어지고 동맥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때 수분도 더 많이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염소의 주변에 이 물 분자거든요. H2O, H2O, H2O. 그 다음에 나트륨의 주변에도 산소가 거꾸로 나트륨하고 친화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트륨을 둘러싸고 있고 염소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저 분자들이 수분을 붙잡고 또 빠져나가요.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물을 빼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도 양이 막 출렁출렁 거리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몸 안에서 나타난다. 소금을 먹은 것 때문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세포대사가 또 촉진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후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까지는 이제 와가지고 동맥 모세혈관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세포에서 대사가 일어나죠. 그죠? 세포 대사가 되고 나면 노폐물이 생성이 되겠죠. 평소보다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정맥 모세혈관에서 빨아가지고 노폐물 처리를 하고 림프에서도 또 빨아가지고 노폐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돼요. 동맥 모세혈관에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대사까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세포대사에서 빠져나온 것을 회수하는 과정, 요 세 단계의 과정이 원활하게 쭉 일어나면 아무 문제 없이 가는데 이게 막 오고 이 뒤처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생성된 노폐물의 양은 생성된 노폐물이 배출되어지는 것은 예전하고 동일하다.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아직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동맥에서는 와가지고 세포대사까지는 팍 잘 일어나는데 빠져나온 노폐물을 얘네들이 정맥에서 싹 빨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생성된 노폐물의 배출 속도는 예전하고 동일한 속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로물질이 축적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고 림프액, 모세혈관 이런 게 또 더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겠죠. 남으면은 또 림프에 들어있는 면역 세포가 또 이놈들을 가만 안 내비두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또 분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이 또 막히는 거. 그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맥 모세혈관이 막히고 림프가 막히고 그게 지속되어져 있으면 림프가 막혀버리고 그리고 못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힌다? 에너지 대사 안 된다? 체온이 떨어진다? 감기가 걸린다? 몸살이 온다? 이런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잘 돌고 있다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는 염증 반응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감기가 걸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 먹다가 감기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자주 겪는데 언제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다 관찰하고 있는데 등산을 올라가서 빡세게 운동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목이 약간 칼칼해지고 목소리가 약간 변하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근육에 막히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 근데 이제 평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막 다니다가 뭐 잘 놀다가 갑자기 콧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 예, 요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놀고 있다가 막 몸살이 스리스리 막 올라고 그러고 막 한기가 들고 이런 거. 그것도 다 지금 똑같은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막혀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느끼는 때가 어떤 데냐면 반신욕을 세게 하고 딱 나왔을 때 예. 그러면 몸이 또 약간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약간 간질간질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왔다 그냥 없어지죠. 금방금방 없어지죠. 예, 요런 게 다 지금 이 반응,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타민C 하고 BO6킬을 열심히 한 달 동안 먹었으니까 많이들 쌓여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잘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터진 거죠. 그게 피로 물질이 쌓여갖고 결국 터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감기 앓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앓으면은 3일씩 막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옛날에. 예. 막 어떤 때는 막 하늘이 빙빙 도는 그런 고열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가 그 뭐냐 이거죠. 그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하는 날. 몸 대청소하는 날. 1년 내내 쉬어주지도 않고 일만 막 하다가 쌓이고 한계까지 쫙 염증이 올라와 있다. 그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누워서 어지럽고 막 이러고 있어 몸에서는 막 계속 없애는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예. 이 호전 반응이 날 때 한 달 정도 뒤에 나타나는 그런 호전 반응도 바로 그 반응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막혀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정맥 림프관하고 정맥 모세혈관을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적어도 정맥을 뚫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걸 안 하게 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신욕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려서 밀어내고 노폐물도 밀어내고 피로물질도 반신욕으로 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거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 나타나요. 운동 빡세게 팍 하는 사람은 벌써 운동 한번 빡세게 했을 때 한 바퀴 팍 돌려요. 예. 근데 다 이제 이런 호전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못 넘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서 좋아진, 많아진, 튼튼해진 면역세포가 노폐물을 인식을 해서 염증을 더 일으키고 결국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체온이 내려가고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반신욕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오6킬을 열심히 먹을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꼭 반신욕을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맥박도 맨날 60에서 80 사이 이렇게 꼴딱꼴딱 뛰다가 비오6킬만 열심히 먹으면은 그냥 몸이 막 돌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등산 1년 내내 안 가다가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막 온몸이 땡기는 그런 현상하고 같은 거예요. 내 몸에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있고 더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거 들어와서 몸이 막 돌아버리니까 운동을 막 해버린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피로를 풀어라. 그래서 오늘은 호전 반응의 5가지만 얘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답니다. 호전 명현 뭐냐? 명현 반응은 눈 흐릴 명, 아찔할 현. 그래서 뭐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고 뭐 몸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이 먹어라 너무 좋단다 냅둬버리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서양에서는 치유의 위기다. 그래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서양은 자연의학계 즉 서양의 자연의학계에서 치료를 중도 포기하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거 별로 중요합니까?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왔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살, 감기, 또 이 몸살 나고 나면 어디 막 이렇게 좀만 부딪혀도 막 발바닥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네, 몸살 오면 막 발도 아파. 왜 아프겠어요? 염증이 일어나니까는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염증이 일어났다. 염증성 통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본이니까요. 염증, 통증. 염증은 통증, 기본. 이게 왜 일어나냐 이 얘기죠. 여기 보시면 체온이 살살 올라간다고 왜? 비타민C가 가고 포도당이 잘 가고 산소가 잘 가니까는 세포 대사 속도가 막 증가하니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ATP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이 난다. 체온이 상승되어지고
이러고 또 면역 세포들도 막 이상한 것들이 자꾸 막 이제 이 대사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고 많이 만들어 나오니까는 백혈구들이 또 걔네들 막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 식균, 자가 포식, 그 다음에 염증이 또 생기고,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염증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고. 감기 몸살이 온다. 그래서 막혀갖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염증막이 온다 그러면 아 내가 좀 게을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막 청소하고 있는데 못 빼낸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운동이 싫으면 반신욕이라도 하고 반신욕이 싫으면 등사우나 제가 하라 그랬죠. 이거 등에 뜨거운 물로 15분간 쫙쫙쫙 땀이 쫙 엄청 많이 나잖아요. 좋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선풍기 바람 쫙 쬐고 이거 하지 마라 그랬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라 하는 거죠. 반신욕의 연장, 일명 산후조리 해라. 이렇게 해서 피로를 풀어라. 자, 일단 이제 얘가 감기 몸살 왜 오는지 이제 이해 좀 되셨죠? 그 다음에 몸이 뜨겁고 땀이 난다. 이것도 결국 열이 나는 거잖아요. 자가 포식, 백혈구 증가, 그 다음에 몸 안에 에너지 대사, 열 나는 거죠. 그래서 뜨겁다, 몸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비타민C 먹고 몸이 많이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산소가 많이 가고 포도당이 잘 간다. 이런 증거인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난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난다. 이 얘기는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소금하고 비타민C를 먹었는데 몸에 열이 난다 그러면은 포도당 대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당이 싹싹싹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이 난다. 이 증거가 포도당이 없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당뇨가 없어진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난다 그러면 아주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혈당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쓰러졌나 보다 저는 생각했죠. 저혈당 그러면 거의 뭐 쓰러졌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이구야 저혈당. 근데 일주일 정도 비타민하고 키토산하고 유산균하고 오메가3하고 소금은 안 먹었어요. 여기까지만 먹었어요. 여기까지만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근데 저혈당으로 병원에 가니까 저혈당이래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저혈당 쇼크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전화를 이제 해보라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정기검진 비슷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뭐 여태까지 했던 것도 검사하고 뭘 했는데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전달이 돼서 온 거예요. 그 뭐예요? 비타민 먹고 키토산 먹고 오메가3 먹고 유산균 먹고 혈당이 내려가 버렸다 얘기예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 났겠죠. 이분도 땀도 났겠고 식은땀 밤에 잘 때 식은땀도 나고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열 평소에 안 나다가 열이 막 나는 거죠. 일주일 만에 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혈당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당뇨 약을 먹고 있으면서 비오6킬을 한 거예요. 이러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뇨 약을, 혈당을 재가면서, 당뇨 약을 점점 양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약 먹으면서 이것까지 다 해버리니까 푹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이신 분, 특히 좀 당 농도가 높으신 분들은 저혈당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까 뭘 줄여야 되느냐 하면은 당뇨 약을 줄여 가다가 끊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앞으로 뭐 1, 2주 안에 당뇨 약 끊을 것 같아요.
평소에 혈당 그 당뇨 약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었대는데 먹고 나왔을 때가 100, 110 뭐 이 정도 나왔대요. 근데 뭐 요번에 갔던 저혈당 뭐 80인지 60인지 뭐 이 정도 내려갔다. 얼마인지 못 들었는데 하여튼 8 얼마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갔다 이 얘기예요. 80보다 더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다 하는 거.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당뇨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와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할 수 있는 몸이 돼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당이 안 가고 산소가 안 가가지고 당뇨 약까지 먹어갖고 막 억지로 돌리고 있던 몸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축하를 드려야 돼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몸이 뜨겁고 땀이 나는 것도 세포대사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졸음이 오고 나른하다.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을 하는 거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한다. 평소에 들어오고 있는 산소량은 10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다 막 소모를 막 다 해버리고 몸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부족한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들어오는 양은 적은데. 이러면은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졸려요. 뭐 이런 거 돼요. 뇌가 몸을 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산소 소모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다음 그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빨아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폐로 갖고 가야 되는데 얘가 또 빨리빨리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품도 하고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막 일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졸리는 게 2주일 동안 내내 졸려가지고 진짜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종종 우리 댓글에도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졸려 죽겠다고. 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 신진대사가 막 돌아가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등산 막 하는데 오후에 밥 먹고 나면 막 무지 졸려 가지고 막 걸어가면서도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죠? 예. 애들 보면은 그 시간 되면은 막 그냥 자잖아요. 또 우리 애 한 5살 이때 산에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점심 먹고 나면 1, 2시 되면 업고 가야 돼요. 업고 다녀야 돼요. 그냥 잠들어 버려요. 예. 그 왜 졸리냐? 대사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산소가 딸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게. 피로가 쌓여 있는 거죠. 그거를 해소시키기, 몸에서 없애라 명령을 해가지고 없애고 있는 거예요. 시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버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등산을 간 것도 아닌데 비타민C를 먹었을 뿐인데 졸리기 시작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졸리다. 그러면 줄이면 돼요. 못 참겠다. 줄이세요. 네. 그걸 억지로 참지 말고. 네. 그렇다고 뭐 또 뭐 잠 깨는 약 있나? 잠 깨는 약을 먹는다든지 또 뭐 그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줄이시면 된다. 아주 기뻐할 일이다. 진짜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예. 자, 그 다음에 몸이 붓거나 부종이 온다. 부종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내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물질이 녹아 나오고 노폐물이 증가하고 노폐물이 수분을 붙잡고 있고 소금이 수분을 붙잡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또 체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뇌하수체가 영양을 처리하기 위해 물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분이더라. 저기 대구에 계신 그분이구나. 뭐 소금 드시고 몸이 완전히 뭐 다리도 뭐 그렇고 뭐 온몸이 얼굴도 막 딸덩이 같이 막 이렇게 막 부었대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맞아질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과정은 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면 줄이면 돼요. 먹는 양을 줄이면 돼요. 그래 너무 그걸 참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줄이고 시간이 다만 좀 늘어날 뿐이니까는 그냥 좀 줄이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부종도 일어난다. 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소금을 이제 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눈이 막 좀 하여튼 몸이 이상한 분위기가 돼요. 예.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죽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면 죽을 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드셔보시자 하는 거고요. 5번째는 변비입니다. 이거 막 여러분들 진짜 변비 참 제가 변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장이 좋아지는 과정에 변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변비인데 이렇게 아니 그 변비입니다라고 제가 변비다라는 소리를 한 3분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무지 많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변비 노폐물이 물에 용해되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다. 물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된다. 거기다 소금까지 물을 갖고 가죠. 먹은 키토산도 물을 잡고 있죠. 근데 먹는 물은 평소하고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물을 너무 적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활발하고 자율신경 조절이 활발하고 장 내벽의 순환이 촉진이 되어지니까는 장 내벽에서 수분 흡수를 일단은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에 붙어 있던 숙변이 막 빠져나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장 내벽이 또 수분 흡수율도 또 올라가겠죠. 평소보다. 안 그래도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분이 채워질 때까지는 물을 막 빨아가 버리니까는 변비가 걸리게 된다 라는 거죠. 좋아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한 개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특히 키토산 먹게 되면 이제 그 변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변비가 막 변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일어난다. 장 내벽이 좋아진다. 장 내벽에 균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숙변이 빠지고 나니까는 수분 소통이 훨씬 더 잘 일어나서 여태까지 못 빨아갔던 수분도 또 넣어간다. 수분이 충분해진다. 그래서 여기 장 쪽에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온다. 그래서 이것도 물 많이 먹어주면 되고 또 변비가 오면 일단은 끊으십시오. 일단 끊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시면 이제 된다. 네. 그 다음에 설사 장내 독소가 너무 많아 빨리 몸 밖으로 보내려는 현상. 네. 설사는 보통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뭘 먹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 자극이 심해. 그럼 내보내버려요. 안 갖고 가요. 내 몸은 너무 지능적이어가지고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이거 안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빼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혹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용종 같은 게 터져가지고 혈액이 나오는. 그래서 뭐 이건 또 뭐 어떤 측면에서 뭐 노폐물이 떨어져 나가는 노폐물을 빼나가는 뭐 이런 개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용종이라고 하는 이 용종은 세포의 결합 조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건드리면 이렇게 뭐 걸켜져 나오고 터지고 피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피부는 좀 이렇게 긁어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용종 같은 거는 결합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뭐 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지나가 버린다든지 이러면 그게 건드려가고 터져 나와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아물기도 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혈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변비까지 했고 뒤로 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나요? 소변, 거품, 소변 색깔, 손발이 저리고 가렵다, 눈곱, 충혈, 안통 뭐 이런 게 있네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는 이쪽 방송은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요. 여러분들 이제 누가 와 계시나 한번 보겠습니다.